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 이번에는 와이드 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 온라인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고민도 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심각성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뭐 예견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충북 스마트 쉼센터 이정화 책임 상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충북 스마트 쉼센터에서 나오셨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충북 스마트 쉼센터는 도민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2012년 11월에 개소해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유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네. 내방 상담 그리고 찾아가는 가정 방문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의존하는 거나 과의존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해마다 네.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5명 중에 1명이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이 과의존 위험군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청소년이 과의존 비율이 가장 높고 유아동은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과 고령층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외벌이인 경우가 맞벌이인 경우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 또 부모가 위험군일 경우에는 유아나 청소년 자녀도 같이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역기능적인 측면만 있지 않고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참여하는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해서 학업이나 직업 관련으로 도움되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순기능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좀 적절히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중독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센터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네, 과의존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와의 1대1로 면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진단 척도를 실시해서 현저성과 조절 실패, 그로 인한 문제적 결과들의 요인들을 분석하고요. 그 결과로 과의존 진단이 될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 습관이나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알아보고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네.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개인적 장애 요인들을 살펴보고 또 스스로 조절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나 내담자가 가진 강점 요인들을 파악해서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과의존이라고 하셨던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중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독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과의존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네. 스마트폰 이용자의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요인이 52.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 문화적 특성과 기업, 정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의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을 보니 TV 시청 다음으로 스마트폰 이용이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주 이용 콘텐츠는 유아동은 영화나 TV, 동영상이 많았고요. 청소년과 성인, 고령층은 각각 메신저 사용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현대인들의 관계 형성이나 소통에 대한 욕구를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맞벌이일 때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을 채우거나 또 친구를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이나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모두 다 궁금해하실 네. 건데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혹시 내 자녀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스마트폰만 하려고 한다거나
또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일이 많아진다면 한 번쯤은 과의존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의존 진단을 직접 실시하시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스마트 순센터를 검색하시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든지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든지 또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등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만으로 자녀를 문제시 여기거나 중독자니까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로 자녀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점은 유의하셔야 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도 부모님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자가진단법은 스마트폰 쉬임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과의존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문제는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신체적으로는 우리 뇌가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현실에는 무감각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디지털 치매라는 기억을 못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대에 많이 사용하시죠. 그로 인해서 수면 방해와 불면증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네, 소음성 난청이나 안구 건조증, 심하면 시력 저하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손가락을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막 딱딱 소리가 나는 손이 아파요. 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 또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거북목 증후군이나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가 올 수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급해지거나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짜증이나 화가 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신체 질병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서가 취약해지면 질병에도 노출이 될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셋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저하와 그리고 학교 생활의 부적응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업무 성취 저하와 직장 생활의 부적응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나 또 관계 형성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자가진단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발견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해결책일 텐데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와의 1:1 개인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요. 심리적 면역력 강화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춰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내담자가 가진 강점들을 발견하고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중심보다는 문제 해결과 성장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상담 종결 후에도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담을 통해 발견했던 그런 개인적인 강점과 자원, 디지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문제인식을 통해서 센터를 찾아서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의존의 상태를 이제 솔직히 직면하고 인지하신 분들은 이제 센터에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요청을 하신 그분들은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인 관계를 어려워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서 타인과의 시선 맞춤도 어려워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밥을 먹고 함께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는 등 그 대인관계 형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새 게임을 했던 분들이 게임을 끊고 또 꿈이 없었던 분들은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상담을 또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어떤 상담이 제일 많나요? 네. 개인적인 궁금증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담, 개인적인 상담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때문에 이제 학업 성취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낮아지고 있고 네.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네. 취업하자마자 또 몇 개월 내에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의존이 이런 현상까지 발생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센터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이제 모두 다 적용이 돼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네. 혹시 케어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정말 상담만으로 치료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네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만으로 치료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위험인 경우에는 고위험이요? 네네. 네.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 충동성이나 이런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의 공존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약물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 방문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앞서서 아이들 또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 사례를 말하긴 했지만 저희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면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젊은 층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는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노모포비아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편리함들을 즐기다 보니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심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상담과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는 어떤 그런 아니란 생각이 과의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가족끼리 이제 식사를 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각자 보고 있잖아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길을 걸을 때 또는 운전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만큼 사실은 위험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당사자나 보호자,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이 스마트폰 과의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충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스마트 쉼 센터인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네, 자신이 과의존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국 대표 전화 1599-0075로 연락을 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스마트 쉼센터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내방 상담이나 가정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 쉼센터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고 답답하실 텐데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좁은 공간에만 갇혀 있다니 보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삼시세끼 밥을 챙겨야 하는 부모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더 사용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집안일도 함께 참여시키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참 유익한데요. 우리 아이들도 좀 건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와이드뷰 시간에는 이 충북 스마트 쉼센터 이정화 책임 상담사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